자, 유형 13번에다가 별표를 5개, 옆에 있는 유형 14번에다가 별표를 10개를 쳐놓으세요. 그래. 자, 유형 13번이랑 유형 14번 되게 중요해. 잘 따라와봐. 뭐, 별 곱하기 3개 해놨어. 아, 10개 해놨어. 효율적이구만. 자, x가 0부터 1 사이인 함수 그래프가 y는 fx 하고 나왔을 때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잘 봐. 머리가 안 보여?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1인 상태에서 뭘 찾을 거냐면은 f의 x가 2분의 1 되는 걸 찾을 거야. 이제 자, 푸는 방법 두 가지로 보여줄게. 알지? 자, 첫 번째, 우리 어제 했던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으로. 알지? 자, y는 f의 x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그 그래프랑 얘가 2분의 1 나오는 거 찾는 거니까 y는 2분의 1이라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야 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자, 그럼 이 녀석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졌어? 어제 그려본 그래프네. 이런 식으로 산 2개 나오게 그려져. 여기가 1이 되고 2분의 1, 여기는 4분의 1, 여기는 4분의 3 하고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될 거야. 자, 그 녀석이 뭐랑 만나는 점을 찾고 싶어? y는 2분의 1이랑 만나는 점을 찾고 싶어. 그래서 여기 있네. y는 2분의 1이. 자, 그래서 몇 개 점에서 만났어? 4개 점에서 만났어. 그래서 실근은 4개구나. 하고 찾아주면 되겠지. 어렵지 않지? 그치? 자, 두 번째 방법. 자, 얘는 y는 fx라는 그래프야. 그 상태에서 우리는 뭘 찾고 싶어? f의 x가 2분의 1 되는 걸 찾고 싶어. 그럼 이 녀석을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하고 f에다가 뭘 대입해야 2분의 1 나오는지를 찾아줄 거라고. 그치? 그럼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y값이 2분의 1 나오는 거 찾아주는 거니까 여기 하나 있다. 그치? 실근의 개수 찾는 거니까 정확히 안 찾아도 돼.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얘기를 하면은 알파는 0부터 2분의 1 사이에 있고 베타는 2분의 1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결국 f의 알파도 2분의 1 나오고 f의 베타도 2분의 1 나오는 상황이야. 그치? 그럼 f의 x가 2분의 1 나오려면 여기 있는 이 fx가 뭐면 된다고? 알파랑 베타면 된다고. 그치? 자, 그래서 f의 x가 알파 나오고 f의 x가 베타 나오는 x값을 찾아주면은 우리가 찾고 싶은 근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2분의 1이 있는데 알파는 2분의 1과 0 사이에 있다고 했어. 그래서 y는 알파라는 직선이 여기 있으니까 두 점에서 만나고 y는 베타라는 녀석이 있어.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총 4개의 근을 갖나 하고 체크해 주셔도 되겠다. 알겠어요? 다시 한번.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가지고 하는 거는, 그치?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가지고 y는 2분의 1이랑 만나는 거 그냥 찾아주면 돼. 그치? 자, 두 번째 거 볼 거야. 안 보여. 일로 와. 아니 원래 보였는데요. 어. 앞쪽에 계속 머리를 유동적으로 바꿔서. 왜냐면 얘 때문에. 아, 지금 일직선으로 돼 있잖아. 마치 계기일식처럼.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원래 앉던 자리에 와. 거기 앞에 앉아놓고 이리와 이리. 빨리 와, 빨리. 뭘 별로야. 맨날 앉아놓고서는. 책 가져와, 책 볼. 자, 보자. 자, f의 x가 이거 다시 지워놓고 다시 한번 써보가면서 해볼 거야.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라고? f의 x가 2분의 1 되는 거 찾고 싶어. 그지? 자, 그래서 y 값이 2분의 1 되려면은 f라는 함수에 뭘 대입해야 2분의 1 나오는지부터 찾아줄 거야. 그치? 자, 그럼 2분의 1 대입해가지고
뭔가 대입해서 2분의 1 나오는 x값 찾아주면은 요 값이랑 요 값 나와. 그렇지? 뭐 정확히 찾아줘도 돼. 직선이니까 0과 2분의 1을 중점에서 4분의 1, 4분의 3 하고 찾아줘도 상관은 없어. 그렇지? 그런데 그냥 쉽게 풀려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알파를 대입하면 2분의 1 나오고 베타를 대입하면 2분의 1 나온대. 이렇게 그냥 써줬어. 맞지? 그럼 알파는 0부터 2분의 1 사이 숫자고 베타는 2분의 1부터 1 사이 숫자야. 오케이? 그러니까 F에 알파를 대입해야 2분의 1 나오고 F에 베타를 대입해야 2분의 1 나오겠다고.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F에 FX가 2분의 1 나오는 거 찾고 싶잖아. 그치? 근데 F에 알파가 2분의 1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FX가 알파면 되겠다고. 오케이? 여기 있는 이 FX가 베타면 되겠다고. 그래서 FX가 알파 나오는 X값 FX가 베타 나오는 X값 찾아주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fx 그래프 다시 그려놓고 자, 이쯤에 2분의 1 있는데 알파는 0부터 2분의 1 사이에 그려진대. 그래서 알파랑 만난 녀석이 2개, 베타랑 만난 녀석이 2개 해가지고 총 4개에서 만날 거라고. 오케이.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자, 그 다음 유형 14번. 조금 어렵댔어. 유형 14번 볼 거야. 자, y는 fx 그래프랑 y는 x 그래프를 주어진 상태에서 뭐의 근을 찾아줄 거냐면은 f의 x가 fx 나오는 걸 찾아줄 거야. 자, 앞에 거랑 조금 달라. 앞에 거는 fx 두 개 합성한 게 뭔가 특정한 값이 나오는 걸 찾아주는 거고, 자, 두 번째 거는 fx가 fx 나오는 걸 찾아줄 겁니다. 알았지? 두 번 합성한 녀석이 자기 자신 나오는 x 값을 찾아줄 거야. 그 녀석의 해를 찾아주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fx 그래프 그려진 거 보니까 요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대. 아, 잘 그려야 되는데. 다시.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대. 그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얘는 표현 방법이니까 실제로 계산은 f에 x 해놓고 걔가 f에 x 나오는 걸 찾고 싶어. 맞지? 자, 그랬을 때 어디 보자. 여기 f라는 함수의 속에 대입되어 있는 이 부분이랑 똑같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f에 뭐 나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똑같은 y값이 나오려면 대입된 x값이 똑같으면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찾아줄 거냐면은 f의 x가 x 나오는 값을 찾아줄 거야. 맞지? 그럼 fx가 x 나오는 값이라는 거는 y는 fx라는 그래프랑 y는 x라는 그래프의 교점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맞지? 자, 그래서 얘가 y는 fx고 얘가 y는 x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y는 fx랑 y는 x랑 만나는 교점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어. 됐어?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3개 나와. 자, 얘를 알파라고 할게. 얘를 0이라고 할 거고 얘를 베타라고 할 거야. 자, 그래서 알파랑 0이랑 베타하고 3개 나옵니다. 됐지? 자, 그래서 무슨 얘기야? f에 알파를 대입한 y값이 뭐가 나왔지 지금? 알파 나오겠지? y는 x 궤점이니까. 그치? 여기도 베타 대입하면 y값이 뭐가 나올 거야? 베타 나올 거야. 그치? 그러니까 f의 알파가 알파고 f의 베타가 베타라서 f의 알파도 f의 알파니까 알파 나올 거고. 그치? f의 알파는 알파랬으니까 f의 베타도 f의 베타니까 베타 나올 거야. 맞아? 자, 그래서 FF 알파랑 F 알파랑 같아진 거고 FF 베타랑 F 베타랑 같아진 거야. 그래서 알파랑 베타는 요소의 근이다라고 생각하겠다고. 그치? 마찬가지로 F의 0은
0 나오니까 F의 0도 F0이 0이니까 F의 0이라서 0 나올 거야. 이렇게 쓸 거라고. 그래서 F0이랑 F0이랑 같아졌네. 그래서 0도 요소의 근이야. 라고 확인이 돼. 알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요거는 내가 그냥 설명해 주려고 너네한테 쓴 거고 너네는 여기까지만 딱 쓰면 되는 거야. 알파랑 0이랑 베타가 근이야. 라고. 그치?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다른 근이 나오지 않나? 라는 걸 생각을 할 거야. 그치? 자, 뭘 생각해 줄 거냐면은 여기 있는 감마라는 값을 한번 보자. 자, 감마라는 값은 y는 x 위의 점이 아니긴 하지만 감마를 함수에다 대입해서 알파가 나오게끔 하는 x야. 그치? 자, 그러니까 f의 감마라는 녀석이 알파 나오는 녀석이야. 그치? 자, 그럼 f의 감마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치? f의 감마가 알파랬으니까 f의 알파가 나와. 근데 f의 알파는 알파였잖아. 그래서 얘도 알파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f의 감마랑 같아질 거라 이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 식에다가 감마를 대입해도 지금 식이 성립했으니까 x는 감마도 마찬가지로 식의 이 방정식의 근이 될 거라고. 맞아?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y 값이 알파가 나오게 하는 x 값들은 전부 다 다시 이 방정식의 근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맞아? 0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치? 0이 되는 게 0,0밖에 없는 게 아니고 이 값에서도 마찬가지로 y 값이 0이 되는 거야. 자, 베타가 되는 값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개가 있어. 그치? 자, 그래가지고 추가로 여기서 찾아줄 수 있는 근들은 어떻게 찾아줄 거냐면 잘 봐. 자, 일단 1번에서 뭐 했어? 어떤 함수 fx 그래프랑 y는 x랑 만나는 교점을 찾아줬어. 몇 개? 여기서는 3개를 찾아준 거야. 자,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은 어떻게 찾아줄 거냐면은 만나는 교점에서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버릴 거야. 알지? 그래 놓고 나서 만나는 교점들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y는 x 위에 있지 않은 점들이 될 거야. 알지?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y는 x랑 만났으니까 얘랑 평행한 선을 그을 거야. 만나는 교점들이 근이 될 거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y는 x랑 만나는 교점에서 평행한 선을 그을 거야. 그랬을 때 만나는 교점이 근이 될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은 총 몇 개? 9개 하고 들어가는 거다. 오케이?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제 앞으로 뭐 지금 설명해 주느라고 하는 거고 너네가 이제 문제 풀 때는 그림만 딱 보고 요거 근 찾는 거야. y는 x랑 만나는 거 일단 3개 찾고 평행하게 그어줘서 만나는 점 다 찾아주면 된다고. 이해돼? 웃어. 야, 내가 우스워?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풀어주면 돼. 오케이. 자, 밑에 걸로 하나만 더 연습해보고 갈게. 요거는 뭐 풀이는 적지 말고 너네가 다시 한번 풀어봐. 쓱쓱 어디 갔어? 얘가 fx야. fx가 절대값 2x-6하고 나왔대. 3에서 꺾이고 여기가 6이 됐어. 그리고 여기가 6이 됐어. 그렇지? 자, 그거랑 f의 fx가 되는 x값을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얘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뭘 찾을 거라고? 이 속에 있는 거랑 이 속에 있는 거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fx가 x가 되는 걸 찾아줘야 된다고. 맞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찾아줄 거래? y는 fx라는 그래프랑 y는 x의 그래프의 교점으로 찾아주겠다고. 그치? 그럼 y는 x와의 교점이니까 y는 x 그래프를 그릴 거야. 0,0과 6,6을 지나게 쫙 그리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두 개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 일단 우리가 찾고 싶은 요 녀석의 근이 될 거고. 실제 요 녀석의 근은 어떻게 찾아주라고? 만나는 교점을 지나면서 x축의 평행한 선. 만나는 교점을 지나면서 x축의 평행한 선 그어버리라고. 그랬을 때 다시 그래프랑 만나는 점들이 우리가 찾고 싶은 근이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총 4개 나오네. 이렇게 찾아주겠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중요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짝수번 풀고 그 다음으로 갑시다. 자, 1400번만 같이 풀어보고 넘어갈게. 1400번 보면은 y는 fx 그래프 위에 직선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고 x가 0보다 클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를 했어. y는 fx 이차 함수네. 자, 그랬을 때
f의 2x-1 이 0의 모든 실근에 답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한번 해보자. 일단 우리는 뭘 찾아줘야 된다고? 얘를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해서 f의 x, k라고 할게. 헷갈리니까. k가 0 나오는 k 값을 찾아줄 거야. 그치?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요 k가 f의 2x-1이면 되잖아.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fk가 0 나오는 k 값을 찾아주자. 뭐 있어? y,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되는 거니까 여기 알파, 여기 베타 하고 두 값이 존재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x 값은 k가 알파랑 k가 베타 하고 두 개가 존재할 거고 혹시나 싶어서 알파랑 베타를 대입해보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4하고 나올 거야. 이해돼서 대칭이니까. 맞지? 여기까지 됐고. 자, 이제 우리는 뭘 찾고 싶다고? 실제로는 얘가 k가 되는 값을 찾아주고 싶다고. 그래서 f의 2x-1이 알파가 되는 거, f의 2x-1이 베타가 되는 값을 찾아주겠다고. 맞아? 맞지? 응. 자, 그럼 어디 보자. f의 2x-2 알파가 되는 값은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양수니까 알파라는 건 어디 그려져? 여기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래서 f의 2x-1이랑 알파랑 만나는 교점을 찾아줄 거야. 그치? 마찬가지로 베타랑 만나는 교점도 두 개가 나오겠지? 오케이. 알파랑 만나는 교점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를 A랑 B라고 두면은 아이고 여기가 B지. 2x-1이 A거나 또는 2x-1이 B면 되겠다고. 맞아. 자, 그래서 x값이 뭐가 나와? 2분의 a 플러스 1 또는 2분의 b 플러스 1 나올 거야. 이게 우리가 찾고 싶은 알파랑 만나는 두 근. 알았어? 자, 그 다음 베타랑 만나는 것도 c랑 d라고 하자. 그러면은 2x-1이 c가 나오고 2x-1이 d가 나오면 되는 거라서 x가 2분의 c 플러스 1 또는 x가 2분의 d 플러스 2라고 나오겠네.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싹 다 더하면은 2분의 a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b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c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d 플러스 1은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4 하면 되는 건데 a 더하기 b는 뭐가 돼? a랑 b는 2에 대해서 지금 대칭이잖아. 그치? 그래서 두 개 더한 게 4. c랑 d도 2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래서 두 개 더한 게 4 나올 거라고. 그래서 2분의 12. A랑 B의 중점이 2가 나오는 거잖아. A랑 B는 2에 대해서 지금 좌우가 대칭이니까. 그치? A와 B의 중점이 2가 나올 거라고. 아니요? Y는 fx랑 교점 지금 찾아준 거잖아. fx가 알파가 나오는 값, fx가 베타가 나오는 값을 찾아준 거야. 안 돼? 한 번만 더 해주고 갈게. 그럼. 자, 얘가 알파가 되는 값을 찾고 싶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f에다가 뭘 대입해야 알파가 나오는지 이 값을 찾아줄 거야. 그치? 그래서 y는 fx랑 y는 알파의 교점을 생각할 거라고. 오케이? 약간 되지?
y는 fx는 2를 기준으로 대칭이야. 문제에서 2를 기준으로 대칭이래. 그치? 그 녀석이랑 y는 알파랑 만나는 교점을 찾고 싶어. 알파는 양수였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개의 교점을 각각 A랑 B라고 하면은 이 A랑 B도 2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러니까 A랑 B의 중점은 2가 돼. 중점은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거잖아. 그지? 그래서 A랑 B의 중점이 2가 돼. A 더하기 B가 4야 그래서. 그치? 그러니까 F에 A를 대입해서 알파가 나오고 F에 B를 대입해서 알파가 나왔다고. 자,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F에 2x-1이 알파나가 나오는 x값을 찾고 싶은 거고 F에 2x-1이 알파가 나오는 x값을 찾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이 2x-1이 A였으면 좋겠대. 그래서 x가 2분의 A 플러스 2. 마찬가지로 2x-3 b였으면 좋겠대. 그래서 x가 2분의 b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라고. 아니. 그래서 이 2a 플러스 1, 2b 플러스 1이 우리가 찾고 싶은 이 방정식의 근이라 이거야.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겠대. 오케이. 그래서 2분의 더하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2인데 a 더하기 b가 4였으니까 3하고 나오겠네. 그래서 그게 바로 알파가 나오는 근 찾아준 거야. 베타가 나오는 근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찾아줄 수 있겠지. 이제 해보셔. 꼭 잘 하고 넘어가야 돼 이거. 자, 그 다음 역함수로 갑시다. 자, 역함수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잘 따라와. 역함수. 자, 역함수 기본 개념부터 한번 잡고 가보면은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어. 자, 그랬을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여기 있는 한 정역의 원소 x를 여기 있는 공역의 원소 y에 대응시키겠다고. 그치? 자, 그랬을 때 우리는 y는 어떻게 찾아줄 수 있어? f라는 함수에다가 x를 대입해서 찾아줄 수 있는 거네. 맞지? 자,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할 거냐면 역함수니까 거꾸로 가는 함수를 생각해 줄 거야.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x에서 y로 가는 게 아니고 y에서 x로 가는 형태의 함수를 생각해 줄 겁니다. 그래서 y에서 x로 가는 형태의 함수. 자, 그 녀석을 h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반대로 화살표가 어디로 갈 거라고? y에서 x로 갈 거라고. 그치? 자, 그럼 y가 정역의 역할을 하고 x가 공역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공역에 있는 원소 x는 우리는 어떻게 찾아주면 되겠어? h에다가 y를 대입해서 x를 찾아줄 수 있을 거라고. 그치? h라는 함수에다가 y를 대입하면 x가 나와 라는 게 이 함수를 의미하는 거잖아. 이해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h를 뜬금없이 이렇게 쓰기보다는 f라는 함수를 거꾸로 보냈어 라는 걸 한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f 인버스라고 써줄 겁니다.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읽어주는 거 아니야. f 인버스라고 읽어줄 거야. 알았지? f 인버스라고 읽어줄 거고 f 인버스의 y가 x가 나올 거라고. h 대신에 f 인버스 y 쓴 거야. 알았지? f 인버스의 y가 x. 자, 그래서 역함수 식을 실제로 구하는 형태의 문제도 종종 나오긴 하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뭐냐면은 역함수 식을 실제로 구하는 게 아니고 요 식을 요렇게 요 식을 요렇게 너네가 바꿀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은 야 y는 fx가 ax 더하기 b 나왔는데 f의 1이 3 나오고 f 인버스의 2가 4 나와.
이렇게 나와. 그치? 자, 그런다고 해서 F1은 원래 함수에다 대입하고 역함수니까 역함수 찾아가지고 역함수에다가 이 대입하라는 게 아니고 요걸 가지고 너네가 뭘 알아야 된다고 F 인버스에 Y를 대입해서 X 나오면은 반대로 F에다가 X 대입하면 Y가 나와 하고 함수만 이항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지? 오케이. 자, 어떤 숫자 예를 들어 가지고 x가 2y다 라고 나왔으면 이 2를 넘겨주면은 이항하면은 뭐가 돼? 2가 역수가 되지. 맞아? 만들어 할까? 2x가 y가 나왔다 그러면은 x에서 2가 역수가 되지. 맞아? 그럼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f에 x가 돼 있으면은 함수가 이항을 할 때 역함수가 된다라고 생각해 줄 거라고. 숫자는 역수가 되는 거고 함수는 역함수가 된다고 생각해 줄 거라고. 오케이? 그치? 자, 그래서 F 인버스가 넘어가서 F의 4가 2 나와.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원래 함수에다가 그냥 1 대입해서 3 나오고 4 대입해서 2 나온다 해서 연립방정식 풀면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 관계식 굉장히 중요해.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게 유형 15번에 나와 있는 맨 위에 나와 있는 아이고 잘했다. 관계식이야. 알겠어. 자, 역함수의 성질 살짝 보고 갈게. 역함수의 성질. 첫 번째 역함수의 역함수를 하면 자기 자신이 나와. 그치? 자, 두 번째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은 항등함수 나와 무조건. 그치? 왔다 간 거니까 자기 자신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세 번째 어떤 두 개의 함수를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오면은 서로가 서로의 역함수 관계야. 그치? 2번이랑 3번 뉘앙스 차이 알아야 돼. 2번은 뭐야?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무조건 항등함수 나와. 알지? 3번은 어떤 두 개 함수 합성해가지고 항등함수가 나왔어. 그럼 서로 역함수 관계야. 알지? 오케이? 얘랑 얘랑 서로 역의 관계다 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 자, 네 번째 되게 중요한 거. 합성함수를 역함수 하면은 순서가 바뀌어. 알겠어?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고 갈게. x에서 거꾸로 쓰자. g 도트 f의 역함수를 하면은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하고 돼.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g라고 하면은 x에서 z로 한 번에 가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라고? g 도트 f라고 할 거라고. 미국 놈들이 만들어서. 그치? 나중에 한 거를 왼쪽에, 처음에 한 거를 오른쪽에. 그치? 이렇게 해주고. 자, 윤석의 각각 역함수를 찾아볼 거야. 윤석의 역함수를 G 인버스, 윤석의 역함수를 F 인버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치? 자, 윤석은 G에서 X로 이제 거꾸로 갈 때 G 인버스가 먼저 대입되고 그 다음에 F 인버스에 대입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G 인버스가 먼저 대입돼서 G 인버스가 오른쪽에 써지고 F 인버스가 왼쪽에 써질 거라고.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가는 함수가 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가는 함수가 얘니까 서로 역함수 관계네. 그치? 그러니까 요 녀석의 역함수 취하면 얘가 나올 거라고. 되시고. 자, 그래서 합성함수 역함수 취하면 자리가 바뀐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역함수랑 합성함수 사이의 성질 이용해가지고 어떤 형태 많이 나오면은 F 도트 G 도트 F의 인버스 도트 G F 에 3대입한 거 구해. 뭐 이런 거 나올 거라고. 그치?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역함수가 돼 있으니까 뭐 할 거래? 각각 역함수 취하면서 자리 바꿔줄 거래.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했으니까 얘는 뭐가 나와? 항등함수가 나와. 항등함수는 어떤 함수랑 합성해서 그 함수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곱하기 1이랑 똑같다고 했어. 그래서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 그치?
자,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까지 한 번에 얘기를 할게.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한번 해보자. 역함수는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언제만 존재하냐. 자, 대응관계로 한번 생각해 볼게.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어. 1, 2, 3, 4, 5, 6, 7. 자, 그래서 이렇게 대응이 됐다고 한번 해보자. 이 녀석의 역함수를 생각할 거야. 자,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대응 생각하면 되겠지. 역함수는 화살표 그냥 거꾸로 해준 게 역함수고, 거꾸로 한 게 화살표를 보낸 게 함수가 되는지를 체크해 줬어. 함수 돼? 안 되네. 왜 7에서 화살표가 안 나갔잖아. 함수 안 돼. 맞아. 자, 그러니까 화살표가 갔을 때 하나라도 맞아 죽지 않는 애가 있으면 역함수가 안 되네. 그치? 그러니까 전부 다 맞아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 정리한 것 중에서 전사함수가 돼야 된다고. 오케이. 다 맞아 죽어야 된다. 자, 그럼 다 맞아 죽기만 하면 되나? 1, 2, 3, 4, 5 요렇게 화살표가 갔어.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를 생각해 줄 거야. 화살표 반대로 해보니까 4에서는 2로 갔는데 5에서는 화살표가 2개 나갔네. 함수 됐어? 안 됐다고. 맞아. 자, 그러니까 y값에서 x로 한 발씩만 나가줘야 되는 거니까 결국 x에서 y로 두 발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고. 그치? 한 발씩만 가서 맞아 죽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된다고? 1대1 함수가 돼야 된다고. 1대1 함수면서 전사함수니까 뭐가 돼? 1대1 대응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으로 1대1 대응이어야 돼.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과 역함수는 똑같은 얘기야. 알았지?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인 거고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알았지? 두 개는 완전히 똑같은 얘기인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1, 2, 3, 4, 5, 6 하고 나왔을 때 화살표가 이렇게 한 발씩만 전부 다 맞아 죽어야지만 화살표를 거꾸로 하더라도 함수가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에서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알겠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 역함수가 존재한다랑 1대1 대응이다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유형 15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자. 유형 15번부터 봐주면 이 녀석에서 x에서 x로의 함수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다. f의 4랑 f 인버스의 5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1은 4로) (2는 5로) (3은 1로) (4, 5) 이렇게 가는 함수에 대해서 문제에서 f의 4 더하기 f 인버스의 5의 값을 구할 거야. 자, f의 4는 쉬워. f의 4 대입하면 2 나온대. 그래서 이렇게 구할 거고. 자, f 인버스의 5를 찾아볼 겁니다. 알았지? 자, f 인버스니까 역함수야.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가 f니까 거꾸로 가는 함수를 역함수라고 해서 화살표 반대로 해도 되고. 그죠? 정신 차리고 화살표 반대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푸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 자, f 인버스 5. 나 이거 구했어. a 값만 찾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은 역함수에다가 5를 대입해서 a가 나왔다는 얘기는 반대로 f에다가 a를 대입해서 5가 나왔어 하고 함수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알았지? 자, 그럼 y 값이 5가 나오는 x 값을 찾아주라는 거야. 뭐 나와? 2 나오네. 그래서 a는 2야. 그래서 f 인버스의 5가 2야. 이렇게 찾아주겠다. 우주야, 정신 차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다고. 자, 두 번째 16번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고 유형 16번.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1대1 대응이라고. 그치? 그래서 자, 1421번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찾으라는 거야? 1대1 대응 찾으라는 거야. 자, 그럼 기억에서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라고 나왔어. 1대1 대응 뭐지? 역함수 존재는 1대1 대응이고 1대1 대응은 그래프로 봤을 때 어떻게 그려져 있어야 돼?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어야 돼. 맞지? 자,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그래프 어떻게 그려주는 거니까? 쭉 그려주는 거니까 항상 감소하고 있다. 1대1 대응이잖아. 기억 맞는 얘기. 오케이. 자, 니은 보면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절대값 그래프야. x가 몇 콤마면서 꺾이고 있다고?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에서 꺾이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라고. 1대1 대응이야? 아니네. 감소 증가가 섞여 나왔잖아. 그래서 1대1 대응 아니야. 자, 디귿 y는 x제곱 마이너스 2하고 나왔어. x가 언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2차 함수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고 걔를 어디서만 그리래?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만 그리래. 그래서 이 부분 지워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주니까 감소 증가가 섞여 있네. 그래서 1대1 대응 아니야. 리을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 마이너스 2야. x가 1보다 작을 때는 하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은 1 대입했을 때 둘 다 0 나오고 1,0을 지나면서 이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인데 1보다 큰 쪽에서만 그릴 거야. 2x 마이너스 2 그래프는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 그려줄 거야. 자, 그래서 항상 증가하네. 1대1 대응 맞구나. 이렇게 할 거라고. 됐지? 자, 그 다음 17번으로 가보자. 자, x에서 x로의 두 함수 fx, gx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합성할 것도 아니면서 한 번에 나타냈네. 헷갈리지 말고 보기만 하면 돼. 자, 얘가 f고 얘가 g야. f는 이렇게 대응되고 있고 g는 이렇게 대응되고 있어. 자, 그럴 때 g 도트 f 인버스의 3과 이 녀석을 구할 거야. 자, 얘부터 한번 구해볼게. 자, 합성함수야. 얘는 표현 방법 실제로 계산은 g의 f 인버스의 3을 구하면 된다고. 그치? 자, 그럼 f 인버스 3이 뭔지 찾은 다음에 g에다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f 인버스의 3을 구할 거야. f의 인버스의 3. 뭐 3에서부터 거꾸로 따라가도 되는데 화살표 거꾸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구하는 거 연습하라고. 나 이거 구했어. 그럼 f에다가 a 대입해서 3 나오는 a 값 구할 거야. 그치? 그래서 y값이 3이 나오는 x값은 1이니까 a는 1이야. 그래서 f 인버스 3이 1이야. 그래서 얘는 g의 1 구하라는 거네. g의 1은 2구나. 되시오. 자, 두 번째 f 도트 g 인버스의 3 구하래. 그러면은 계산은 f의 g 인버스의 3 할 거고 마찬가지로 g 인버스의 3을 구할 거야. 자, 그럼 나 얘 구했어. 그래서 g에다가 b 대입하면 3 나올 거야. 그럼 y값이 3 나오는 x값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b는 3이네. 그치? 자, 그래서 g 인버스 대신에 3 대입하니까 f의 3 구해서 f의 3은 1이구나 하고 찾아주겠지. 되시오. 이렇게 할 거고. 자, 유형 18번까지 하고 밑에 있는 거 풀어볼게. 유형 18번. fx는 x 플러스 5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 플러스 4야. x가 1보다 작을 때는. 자, 그럴 때 f의 마이너스 1 더하기 f 인버스의 8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부터 구하면은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으니까 아래에 있는 함수에다 대입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4에서 2 나오고. 자, f 인버스의 8을 구할 거야. 그치? 자, f 인버스의 8 구하겠다고 역함수 실제로 찾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 아, 나 얘 구했어. 그럼 f에다가 a를 대입해서 8 나오는 a 값 찾아줄 거야. 할 거라고. 그치? 그럼 y 값이 8 나와야 돼. 그럼 밑에 있는 거에다 대입해야 될까? 위에 있는 거에다 대입해야 될까? 위에 있는 거에다. 왜 밑에 있는 거에는 1보다 작은 거 대입해서 8 절대로 안 나온다고. 그치? 그래서 위에서 y 값이 8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자, 위에 있는 함수에다가 a를 대입한 게 8이어야 돼. 그래서 a는 3 하고 나오겠지. 그치? 자, 그래서 f 인버스의 8이 3이구나 하고 찾아주면 되겠대. 자, 여기까지 일단 풀어보시고 다 푼 사람은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자, 유형 19번 역함수 값 구하기 문제야. 역함수 값 구하기 문제는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역함수식을 구할 줄은 알고 있어야 돼. 자, 유형 19번에서 보면 자, 역함수식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역함수는 어떻게 생긴 게 역함수라고?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하면 반대로 y에서 f로 가는 함수를 f 인버스 역함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치? 그러니까 정역과 공역의 역할이 바뀌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는 정역에 있는 원소는 보통 x라고 많이 써주고 공역에 있는 원소를 y라고 많이 써주거든. 그치? 그래서 x라는 문자랑 y라는 문자의 역할이 바뀌니까 x라는 문자랑 y라는 문자랑 자리를 바꿔준다. 반대로 x 대신에 y 쓰고 y 대신에 x 쓰면 그게 바로 역함수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fx가 3x 플러스 a의 역함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은 fx가 3x 플러스 a라는 거는 결국 y가 3x 플러스 a라는 거거든. 그치? 자, 그 녀석의 역함수를 찾기 위해서는 x라는 역할과 y라는 역할이 자리가 바뀌니까 그치? x라는 문자랑 y라는 문자를 완전히 반대로 바꿔버린다. y 대신에 x를 대입할 거고 x 대신에 y를 대입하면은 역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자, 이제 보통 우리는 y는 하고 함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y만 빼고 다 이항할 거야. a 넘겨주고 3으로 나눠줘 버리자. 그래서 y는 3분의 x-a 하고 될 거고. 맞지?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 싶은 역함수가 될 거라고. 알겠어요? 역함수야. 그래서 x랑 y랑 자리 바꿔서 정리한 게 역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녀석이 뭐가 나왔대? bx-2가 나왔대. 그래서 얘 살짝 정리하면은 3분의 1x-3분의 a 하고 나왔으니까 b는 3분의 1이고 3분의 a가 2니까 a는 6이구나 하고 구할 수 있겠지. 됐지? 그렇게 풀어보시면 되고. 자, 뒷페이지 가보자. 역함수 성질. 자, 아까 했던 내용이야. 역함수 성질. 다시 한번 떠올리고 가면은 어떤 성질이 있었어? 자기 역함수에 역함수 취하면 자기 자신 나오고 역함수랑 원리함수랑 합성하면은 항등함수 무조건 나온다 있고 어떤 함수랑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왔어. 그러면은 서로 역함수 관계다 라는 거 있었고 그치? 그리고 합성함수 역함수 취하면은 역함수 되면서 자리가 바뀐다. 그치? 순서가 바뀐다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1460번으로 맞는 거 한번 골라보자. 자, 기억 F랑 G가 1대1 대응이면 G 도트 F의 인버스는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다 라고 얘기했어. 1대1 대응이면 뭐라고?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그치? 1대1 대응이랑 역함수 존재한다는 거는 완전히 똑같은 얘기라 그랬어. 그치? 응. 자, 그래서 역함수 존재하는 거니까 합성함수 역함수 하면은 이 녀석이 된다. 맞는 얘기를 했고. 자, 니은 F가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역함수 존재랑 필요 충분 조건이다. 맞는 얘기라고. 완전 똑같은 얘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 자, 디귿 G 도트 F에서 X 나오면은 F는 G의 역함수다. 맞는 얘기야? 역함수다. 얘는 틀린 얘기. 자, 왜냐면은
역함수의 성질 중에 있는데 역함수의 성질이 만족하려면은 f랑 g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돼. 즉 1대1 대응일 때만 이게 성립하는 거야. 그치? 근데 디귿은 지금 문제에서 f랑 g가 1대1 대응이란 얘기가 없네. 그래서 틀린 얘기. 자, 리을 볼 거야. 리을은 f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f 도트 f 인버스랑 f 인버스 도트 f랑 같다라고 얘기했어. 자,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랑 합성하면 항등함수 나온다고 했는데 자, f 인버스 도트 f랑 f 도트 f 인버스에서 나오는 항등함수랑 조금 달라. 자, 왜 다르냐면은 어디 보자. x, y, f, f 인버스 하고 하면은 f 도트 f 인버스라는 거는 f 인버스 도트 f라는 거는 f 먼저 지금 대입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x에서부터 출발해서 y로 갔다가 다시 x로 와주는 거네. 그치? 결국 얘는 x에서 x로의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맞아. 자, 그런데 얘는 역함수 먼저 한 다음에 자기 자신 했어. 그래서 이쪽 화살표 먼저 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했으니까 y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돼. 그래서 얘는 y에서 y로 가는 항등함수가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얘는 보통 i의 x라고 많이 써주고 i의 y라고 많이 써주거든. x에서 x로 가는 항등함수, y에서 y로 가는 항등함수. 그래서 지금 정의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는 같다고 보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았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 21번으로 가보자. 21번. 자, 이렇게 됐을 때 윤호사 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x 1, 2, 3에서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로 가는 함수 f가 있고 g는 z로 갈 거야. 2, 4, 6으로 그랬을 때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함수가 있대. 자, 그럴 때 g 도트 f의 역함수에 6을 대입한 거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네. 그럼 합성함수의 역함수니까 각각 역함수 되면서 자리를 바꿔주랬어. 그래서 g 도트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하고. 자, 그럼 얘는 표현 방법이니까 실제로 계산은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그치? 그럼 g 인버스 6은 뭐야? 6이 화살표 거꾸로 간 게 g 인버스 6이지. 그래서 얘는 1 나와. 그래서 g의 f 인버스에 1 찾으래. f 인버스 1은 뭐야? 1이 화살표 거꾸로 간 게 f 인버스 1이야. 그래서 1 나오네. 그래서 g1 찾으라는 거지. 그래서 6 나오는구나. 그치?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자, 22번으로 가자. 22번.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같아지는 거를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 한번 보고 가자. 자, 우리 역함수 찾으려고 뭐 했어? x랑 y랑 자리 바꿨네. 그치? 자, 그럼 어디로 우리 좀 거슬러 올라갈 거냐면은 도형의 이동 파트로 좀 거슬러 올라갈게. x랑 y랑 자리 바뀌면 뭐지? 무슨 대칭? 벌써 다 까먹은 거야? y는 x 대칭. 그치?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서로 y는 x 대칭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원래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 녀석의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져.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f와 f 인버스는 서로 y는 x 대칭이다 라는 성질이 있고,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같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y는 x에 대칭해서 똑같아졌다. 그러니까 f 자체가 y는 x 대칭으로 생겼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돼. 알겠지? 자, 그럼 이게 1차 함수면은 기울기가 몇 자리겠어? 마이너스 1자리가
y는 x 대칭일 거라고. 그치? 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지만 y는 x 대칭 수직이고 수직이어가지고 대칭 시켜봤자 자기 자신 나올 거 아니야. y는 x에 대해서. 그치? 그래서 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찾아라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볼 거야. 기억 fx는 x하고 나왔어. 자, 그러면은 y는 x 그래프랑 완전 똑같은 거니까 y는 x 대칭 해봤자 자기 자신 나와. 그래서 기억 맞고. 자, 니은 fx는 x 플러스 2야. 자, 그러면은 y는 x에 대해서 x 플러스 2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y는 x 대칭 이동하면은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맞아? 같아지지 않네. 그래서 안 될 거야. 자, 디귿 y는 fx는 뭐랬어? 마이너스 x. 그러면은 얘는 y는 x에 대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니까 대칭 이동시켜봤자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는 거 맞는 얘기. 자, 리을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하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로 그려졌으니까 y는 x 대칭 이동해봤자 자기 자신 나오겠네. 오케이.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 자, 23번 가보면 함수와 그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 해가지고 나와 있어. 자,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 살짝 보니까 그래프상에서 성질은 뭐라고?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거라고. 맞지? 자, 그러니까 두 개 그래프가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어디 위에서 만나게 될 거야? y는 x 위에서 만나게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역함수를 찾은 다음에 원래 함수랑 연립방정식 푸는 게 아니고 원래 함수랑 y는 x와의 교점을 찾아주면 된다고. 역함수 굳이 찾지 않아도 돼. 원래 함수랑 y는 x와의 교점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됐어요? 자, 그런데 가끔 y는 x 위에서 말고 다른 데서 교점이 생기기도 해. 자,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은 나중에 우리 무리함수 하면 나올 텐데 루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같은 경우. 자, 얘는 어떻게 그려줄 거냐면은 1 대입해서 0 나오고 0 대입해서 1 나오는 무리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자, 이 녀석도 항상 감소하고 있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해. 1대1 대응이야. 됐지? 제한된 범위에서.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게 역함수가 되는 거고,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 나오고, 자, 1,0이 0,1로 갈 거야. y는 x 대칭 이동했으니까. 0,1이 1,0으로 가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됐지? 자, 그래서 y는 x 위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교점이 생길 수 있어. 됐지? 자, 이렇게 다른 데서 교점이 생길 때 이 두 개의 교점은 항상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끔 생길 수밖에 없어. 알겠어? 됐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찾아라라고 하면 y는 x와의 교점을 기본적으로 찾아주고 다른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보자. 1482번 보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 역함수 f 인버스가 한 점 P에서 만날 때 원점과 P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만약에 다른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y는 x 말고 다른 점에서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한 쌍이 나와. 만나는 교점이. 하나만 생기지 않고 두 개는 기본적으로 생길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어디서 만났대? 딱 한 점에서만 만났대. 그치? 그러니까 어디서 만날 거야? y는 x에서 만날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역함수를 실제로 찾아주는 게 아니고 y는 x와의 교점을 찾아주면 되겠다고.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가 x 되는 x값 찾아주면 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가 0이라서 x에 x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x가 0 또는 3. 그런데 x는 1보다 크대. 3에서 만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P점의 좌표는 3, y 좌표 여기다 대입할 거야? 굳이? 여기다 대입하면 훨씬 쉬운데 3하고 나올 거라고. 자, 그래서 원점부터 3,3까지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3루트 2 하고 바로 구하면 되겠다. 맞지?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고
자, 1488번 유형 24번 한번 해볼게. fx가 4분의 1x 더하기 3이야.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는 2분의 5x 더하기 3이야. 언제 x가 0보다 크거나 클 때는. 자, 그 녀석의 역함수를 gx라고 얘기를 하겠대. 자, 그래서 이 녀석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0보다 작을 때는 4분의 1x. 맞아? 0보다 클 때지? 반대로 했네? 큰일 날 뻔했다. 자, 0보다 클 때는 4분의 1x 더하기 3이니까 y절편 3인 상태에서 기울기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을 거고, 자, 이때는 기울기가 1보다 크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그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래. 그래서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y는 x랑 대칭적으로 생겼어. 그래서 얘가 여기로 가고 이런 식으로 역함수가 생겼을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원래 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으시오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 넓이 찾아주면 돼. 그러기 위해서 이 역함수 찾아? 실제로 역함수 찾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는 게 편하겠어? 원래 함수랑 y는 x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찾은 다음에 2배 하면 될 거 아니야. 대칭적으로 생겼으니까. 맞지? 자,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교점을 찾자. 처음에 이 점은 어떻게 찾아주면 돼? 원래 함수랑 y는 x와의 교점으로 찾아주면 돼. 자, 그래서 4분의 1x 더하기 3이랑 x랑 만나는 교점. 그래서 x는 4하고 나올 거야. 그래서 요즘에 좌표가 4,4. 자, 그 다음 또 이 부분이랑 y는 x랑 만나는 교점 찾아줄 거야. 2분의 5x 더하기 3이랑 x랑 만나는 교점 찾아줄 거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요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찾아주면 돼? 신발끈 공식. 그치? 4,4, 0,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4. 오케이? 그래서 삼각형 넓이 찾은 다음에 나중에 2배만 해주면 되겠다. 알겠어요? 신발끈 꼭 쓸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곱한 거 더하고. 반대로 곱한 거 빼고. 그치? 자, 그 다음 25번 보면은, 자, fx는 x제곱 플러스 a,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자, y는 fx랑 y는 gx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이랑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은 실제로 역함수 찾는 게 아니고 뭐 할 거라고? y는 x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하면 되겠다고.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림 그려서 생각해보면은 y는 x 그래프랑 꼭지점이 0,a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0보다 큰 쪽에서 그린 부분이랑 두 점에서 만나면 되겠다고.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접할 때보다는 아래쪽에 그려줘야 되고 0,0을 지날 때보다는 위에 그려줘야 되겠네. 그거보다 더 밑에 내려가면은 한 점에서 만날 테니까. 그치? 그래서 1번 따로 2번 따로 구한 다음에 그 사이에 있어 해버릴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1번은 뭐랑 y는 fx는 x제곱 플러스 a랑 y는 x랑 접할 때 찾는 거야.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가 x 되는 거 넘겨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0. 자, 판별식 쓸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a가 4분의 1. 자, 두 번째 거는 fx x제곱 플러스 a가 몇 콤마 몇을 지날 때 0,0을 지날 때 찾아줄 거야. 그래서 a가 0.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a의 범위는 4분의 1보다는 확실히 작아야 돼. 4분의 1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0,0을 지날 때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돼. 0,0 지날 때도 두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등호 어디 들어가는지 잘 체크해서 a의 범위 찾아주면 되겠다고. 알겠어. 자, 그 다음에 26번까지 하고 밑에 있는 거 풀어볼게. 26번 보면은 자, y는 fx라는 그래프랑 y는 x랑 줘줬어. 어제 나왔던 거랑 비슷해 보이네. 1,
2 3 4 5 하고 나와 있어. 자, 그랬을 때 f 도트 f의 인버스의 5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 취할 거야. f 도트 f 인버스 자리 바꾼 거야. 5 하고 계산하면 되고, 자, 실제로는 f 인버스에 5 찾아주면 되겠다고. 그치? 자, 그래서 속에 있는 f 인버스 5가 뭔지부터 찾아줄 겁니다. f 인버스 5 찾을 거야. 실제로 역함수 찾지 말고 뭐 하라고? 아, 나 얘 구했어 하고, 얘는 어떻게 하라고? 원래 함수에다가 a를 대입해서 5 나오는 a 값 찾아주라고. 그럼 y 값이 5가 되는 거는 여기가 5니까 뭐를 대입하면 돼? 3을 대입하면 되네. 그치? 그래서 f의 3이 5가 나오는 거니까 a는 3이야. 그치? 자, 그래서 f 인버스 5가 3이야. 자, f 인버스 5 대신에 3 대입하니까 이제 결국 f 인버스에 3 구하라는 거야. 그치? 자, f 인버스에 3을 구해보자. 그럼 마찬가지로 나 얘 구했어. 한 다음에 원래 함수에다가 b 대입해서 3 나오는 b 값만 찾아주면 되겠다고. 그치? 그럼 y 값이 3 나오는 거, y 값이 3 나오는 거니까 여기가 3이라서 뭘 대입해서 3 나와? 2 대입해서 3 나오네. f2가 3이니까 아, b가 2구나.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게 2야. 이렇게 찾아주겠다. 알겠습니까? 이제 실제로 역함수 그래프 막 기가 막히게 그려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보시면 돼. 자, 여기까지 좀 풀어보고 조금 있다가 나머지 두 문제 맞죠? 마무리하자. 자, 이형 27번 보면은 절대값 그래프가 나와 있어. 절대값 그래프, 절대값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너네들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절대값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림만 좀 그려보고 갈게. 절대값 그래프. 자, y는 fx라는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 있다고 할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이 되게. 이제 자, 그랬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 그릴 거야. 네 개 그릴 거야. 자, 첫 번째 어떤 형태가 있냐면은 y는 f에 절대값 x하고 x에만 절대값 되어 있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 y는 x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 x 더하기 1 이런 거. 그치? x제곱이라는 건 절대값 x제곱이랑 똑같은 거니까 x라는 문자에만 절대값이 되어 있는 그래프라는 얘기야. 그치? x에만 절대값 되어 있는 그래프. 자, 그 녀석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줄 거냐면은 x가 0보다 큰 부분을 y축 대칭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y는 f의 절대값 x라는 거는 절대값 들어가 있으니까 절대값 소개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줄 거거든. 맞지? 그러면은 절대값 소개가 0보다 크면은 그냥 원래 함수 나온다는 거고 절대값 소개가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잖아. 맞아. 자, 그럼 0보다 클 때는 y는 fx 그래프 그대로 그려주라는 얘기고 0보다 작을 때는 x 앞에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대입됐으니까 무슨 대칭? y축 대칭. 그치? 자, 그래서 y축 대칭한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야. 0보다 작을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줄 거냐. 자, 우리한테 주어진 그래프를 0보다 클 때만 그려놓고 y축 대칭 이동해서 그래프를 그려줄 거라고. 그래서 이 전체가 이 그래프가 되는 거야. 됐어? 이 전체가. 자, 두 번째 절대값 y는 fx 그래프. y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 y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은 어떻게 그려줄 거냐면은 y가 0보다 큰 부분을 x축 대칭 해가지고 그려줄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고 y가 0보다 큰 부분이니까 x축 위에 있는 부분 그래프만 그려놓고 그 녀석을 x축 대칭 이동해서 추가로 그려주면은 이 전체가 이 그래프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x의 절대값도 있으면 x가 0보다 큰 부분만 그리면 되는 거고. 그치? y의 절대값도 있으면 y가 0보다 큰 부분만 그리면 되겠다. 알겠지? 자, 세 번째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 x에도 절대값도 있고 y에도 절대값도 있어. 얘는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얘랑 얘가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부분, y가 0보다 큰 부분만 그린 다음에 대칭 이동시키면 되겠다고. 그럼 x가 0보다 큰 부분, y가 0보다 큰 부분이 어디야? 1사분면이야. x축, y축, 원점 대칭 하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를 어디만 그려? 싹 다 지워주고 1사분면에 그려진 부분만 그려줄 거야. 그래 놓고 나서 이 그래프를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해가지고 그려주면 되겠다고. 그래서 이 그래프 전체가 얘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자, 마지막에 4번 제일 중요한 거. y는 절대값 fx 그래프야. 자, 함수 전체에 절대값이 되어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은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리면 돼. 자, 무슨 얘기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여기가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하고. 자, 그러면 그 녀석을 마음에 안 들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하고. 자, 이 녀석을 x축 아래 그려진 부분을 싹 다 지워준 다음에 그 녀석을 접어 올리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전체 절대값 되어 있는 그래프야. 그래서 여기가 2하고 되겠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간 형태 그래프는 이렇게 네 가지 모양으로 나올 거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문제에서 가끔 이렇게 나와. 절대값 x 더하기 이 절대값 y가 4. 이거 그래프 그려라. 이렇게 나와. 그럼 얘는 뭐겠어?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디 절대값 되어 있어? x에도 절대값 되어 있고 y도 절대값 되어 있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뭐 하라고? 절대값이 없는 형태인 x 더하기 2y는 4라는 그래프 그려놓고, 그치? x절편은 4고 y절편은 2야. 그 녀석을 1사분면만 그린 다음에 걔를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만 해주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적어주세요. 대칭을 왜 하는 거냐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은 1번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y는 f의 절대값 x 하면은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절대값 소개가 0보다 클 때랑 절대값 소개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그릴 거야. 알겠어? 그럼 절대값 소개가 0보다 크면 절대값 그냥 없어져서 fx 되는 거고, 절대값 소개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라고. 그치?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 그래프는 원래 함수 그래프 그냥 그려주래. 어디만? x가 0보다 클 때만. 그치? x가 0보다 작을 때는 f의 마이너스 x 그래프 그리래. f의 마이너스 x 그래프라는 거는 y축 대칭한 그래프야.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y축 대칭 이동해서 0보다 작은 쪽만 그려줄 거야. 맞지? 그래가지고 두 개 그래프 합쳐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0보다 작을 때는 요 그래프 그려주고 0보다 클 때는 요거 그래프가 그려주는 거야. 그거를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 0보다 클 때 그래프만
y축 대칭 이동해서 그려줘 라고 생각할 거라고. 알겠어요? 되는 경우도 있냐고? 없는 것 같아. 그래서 1번, 4번은 함수가 되는데 2번, 3번은 함수가 안 된다. 두 문제 순식간에 풀어볼게. 아유, 5분이면은 두 문제 풀고 짝수번 딱 풀고 가면 딱이네. 영어 왜? 왜? 욕하고 싶은데 나이가 많아서 욕을 못 하겠어? 아, 그 욕쟁이로 만드셨잖아요. 욕쟁이. 그래서 은근 욕 안 해요. 제가 많이 해요. 아 진짜? 은근? 은근히 더 기분 나빠. 야, 욕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은근이라는 것은 나의 이미지라는 것이 욕을 많이 한다. 맛있니? 넌 들어? 밭두렁인가? 나 내일 턱 부러질 것 같은. 정답. 논두렁은 뭐예요? 없어. 밭두렁이 뭐예요? 저거. 갈게요 저기. 선생님 빨리 하고 가요. 그래. 아, 자, 그 다음 유형 27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볼 거야. 우주 정리 됐어? 오케이. 자, 유형 27번 보니까 절대값 x 그래프랑 요 1차 함수 그래프랑 만나도록 하는 m값의 범위를 찾으시오라고 이랬어.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 그려볼 거야. 얘는 1, 2, 3, 4번 중에서 어떤 형태일까? 이 뒤에 있는 함수. 전체 절대값이 돼 있네. 그러니까 밑에 그려진 걸 접어 올리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라고. 자, 그래서 절대값이 없는 x-2라는 그래프부터 그려놓으면은 여기가 2고 여기가 -2인데 x축 아래 그려진 부분 지워져 버리고 접어 올린 게 우리가 찾고 싶은 절대값 x 그래프가 될 거라고. x-2. 맞지? 자,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자, 어쨌든 요 녀석 그래프랑 얘랑 만나게 하래요. 좀 못생겼으니까 제대로 그린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볼게. 자, 결국 2,2를 지나고 쑥 이렇게 생기는 V자 모양의 그래프 나온다는 거 우리 알고 있고. 자, 요 녀석 나왔어. 자, 그럼 우리는 이 식을 보고 항상 뭐부터 찾고 시작해? n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부터 찾고 시작하는 거지. n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니까 m에 대한 항등식으로 이 부분이 0이면 돼. 그래서 x는 -1, x는 -1에서 이 부분은 없어졌으니까 y는 -2. 그래서 -1, -1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 될 거라고.
맞잖아. 아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얘가 0이면 y는 마이너스 2잖아. 아. 예리해. 자, 반드시 만나게 만들 거야. 자, 그럼 반드시 만나게 만들려면 요 점을 지난 직선이 만나려면 이렇게 대충 그려주면 된다고. 그지? 얘가 완만해져 봤자 어디까지밖에? 이렇게 지날 때보다는 가팔라져야 되고. 맞지? 한없이 가팔라지면은 계속 만나겠네. 그지? 그런데 또 언제 안 만나? 이렇게 될 때. 평행할 때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또 만나잖아. 그지? 그래서 평행할 때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은 만날 때인가? 밑으로 내려가면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기울기가 가팔라져가지고 다시. 그치? 그래서 1번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되고 2번보다는 아래쪽에 있어 해가지고 풀면 되겠다. 맞지? 자, 그럼 1번은 y는 m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몇 콤마 몇을 지나? 2,0을 지날 때 찾아주면 되겠지? 3m 2이라서 m은 3분의 2. 두 번째 거는 평행하면 돼.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m은 마이너스 1 하고 나오겠다고. 자, 그래서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m은 3분의 2보다는 커야 돼. 같아도 되나? 같아도 만나고 있는 거지, 요 점에서. 맞지? 자, 또 m은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돼. 같아도 되나? 마이너스 1일 때 만나? 안 만나네. 그래서 여기는 등호 안 들어가겠다고. 이런 식으로 등호 성립 조건 잘 체크해 주셔야 되고. 자, 28번 볼 거야. 28번. 자, 절대값 두 개 있는 그래프 우리 공통수학 1에서 해보긴 했었어. 그치? 다시 한번 떠올리면은. 자, 절대값이 하나 있어. 그럼 얘는 한 번 꺾이는 그래프야. 0 대입해서 0 나오게. 절대값이 두 개 있어. 자, 그러면은 얘가 0이 될 때 얘가 0이 될 때, 즉 x가 1일 때 x가 2일 때 꺾이는 거고, 1 대입하니까 1 나오고 2 대입해서 1 나와서 1,1, 2,1을 지나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절대값이 3개 있는 거는 x가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 꺾일 거고, 그치? 자, 1 대입해보면 1 더하기 2니까 3 나오고, 2 대입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2 나오고, 3 대입하면 다시 3 나와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꺾인다고. 그치? 자, 그래서 절대값의 개수만큼 이 녀석이 꺾이는 형태다라고 생각해 줄 거고, 최소값을 생각해보면 절대값이 하나면 한 점에서 최소값을 가자. 꺾이는 점에서. 절대값이 두 개면은 구간에서 최소값을 가자. 맞지? 절대값이 세 개면은 셋 중에서 제일 한 가운데 있는 거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얘는 어디서 꺾여? 마이너스 1과 2에서 꺾이는 거고, 마이너스 1 대입해보니까 얘는 0 되고 절대값 3. 2 대입해보니까 얘 0 돼서 3. 그래서 이런 식으로 꺾이는 그래프가 될 거라서 최소는 몇이라고? 3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숙제 1등급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고, 앞에 안 푼 사람들 있지? 앞에 거까지 풀어와 제발.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